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오늘 12월 22일. 오늘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인데. 그렇군요. 동지? 네. 동지. 네. 팥죽 먹으러 갑시다. 동지들. 동지들은 아니구나. 동지. 오늘 동지요. 동지. 네. 이렇게 되는 거네. 아재 개그로 시작하는 즐거운 활기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런저런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제천의 일도 있고 좀 마음이 좀 무겁진 않아요. 네. 무겁진 않은 게 아니라 가볍진 않아요. 네. 근데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이제부터 낮이 길어진다는 거. 네. 이제부터. 요새 분위기도 한반도 정세가 왠지 좀 지금부터는 낮이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도 점점 길어지고 있죠.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논하는 지금의 이 연말 연시에 그죠? 우리 양심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이제 기대되는 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네. 근데 크리스마스에 옛날에 이제 특별 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특별 사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지난번에 8.15 때는 특별 사면 안 했어요. 네. 특별 사면 안 한 이유가 준비가 부족하다. 그때는 바로 얘기했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얘기하죠.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고. 아무튼 뭐. 네, 근데 제가- 이제 논리에 빠졌어요. 그때 딱 감잡았지. 다음에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네. 다음에 똑같은 핑계를 못 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핑계를 안 대고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 핑계를 안 대고 또 안 하는 건가요? 왜냐면은 만약에 시간이 부족했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지금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지난달인가 이번 달 총과 지난달 말인가에 네. 한번 직접 언급했어요. 아. 그 이제 양심수 이런 쪽 관련된 단체들이 네. 청와대를 갔나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만찬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뭐 누구 뭐 좀 네. 석방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쭉 나왔죠. 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축이에요. 하나는 시국사범, 그다음 민생사범. 민생사범이라 하면 뭐 이제 뭐 교통사고, 뭐 과속 범칙금 딱지 뭐 이런 거죠. 이런 분들 그런 거 네. 이제 사면해 주는 게 있고. 근데 시국사범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박근혜 정권 시기에 뭐 시위 중에 체포 구속된 사람들, 부당하게 탄압받으셨던 분들 그런 사람들인데 네. 이게 몇 가지 이제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 있잖아요. 뭐 밀양 송정탑 뭐 네. 제주 강정마을 뭐 네. 이런 이제 그죠. 네. 사드 저기 어딥니까 사드가 대구 성주. 성주 소송리. 네. 네. 그런데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위 집시법 위반이나 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그러면 얘기가 시국 나오더라고요. 사건에 대해서 민생일로 들어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민생은 민생이고 네. 시국은 시국이고 이렇게 네. 두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사면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런 건 언급이 잘 없더라고요. 그건 지금 언급할 수 없죠. 네. 사실 그건 뭐 이제 아무래도 부담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 원래 사면하는데 사전에 누구 사면할 거다 미리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근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막 누구 사면 될 듯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언론에서 것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누구 사면 안 될 듯은 나오죠. 이석기 의원은 네. 사면 안 될 듯. 한상균 위원장은 좀 애매하다. 사면 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그 중에서 경제인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예, 경제인은 안 한다고 네, 못 그런 박았어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시국 사건들을 보면 대체로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 시국 사범으로 만들었던 그 무리한 판결 네. 이런 것들이 네. 무리한 탄압이었죠. 탄압의 결과로 빚어진. 네네. 네. 그래서 사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만 하더라도 사실 민중총궐기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 아닙니까? 네. 도로에 잘못 내려갔다가 지금 5년을 야, 받았어요. 어떻게 뭐 대규모 집회를 뭐 주도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거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책임인 거고 민중이 분노한 건데 그 분노한 민중의 또 단체의 대표자로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징역을 5년 때리는 건 뭐야? 아니 그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집회 민중 총궐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촛불 집회가 번져졌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가 밀려났고 문재인 정권으로 정권 교체됐어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렇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최고
이 공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한상균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는 계속 스스로를 촛불정부 얘기하고 있는데 촛불 정부를 만든 그 방아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촛불 집회 그거 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한상균 위원장 문제도 있지만 또 지금 보면은 청와대 앞에서 계속 막 농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른바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로 인해서 이석기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이석기 의원이 최근에 또 그 재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우리가 당연히 지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는 그 물론 이제 한승균 위원장 아까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황당한 제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징역 뭐 수년형을 이렇게 3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3년입니까? 1심에서 5년, 2심에서 3년입니다. 네, 징역 3년형을 지금 받고 복역 중에 계신데 사실 국가보안법은 그건 법이 아니잖아, 그거는. 법은 법이죠. 이름이 법이지 법은 아니죠. 국가보안법은 그냥 그거예요. 야, 너 들어가. 그거지 뭐 별거 있어요. 기분 나빠. 일단 감옥에 그죠? 가 있어. 야, 너 왜 자꾸 진보적이고 왜 자꾸 막 미국 싫어해? 너 들어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가보안법은. 그러니까 이제 눈 밖에 나면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법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통합진보당에 이를테면 언제입니까? 그게 2013년 5월경인가요? 뭐가요? 2013년 그 아로 사건. 예. 8월. 2013년 8월. 예, 그 뭐냐 이른바 핵심적인 아로 사건. 논란이 되는 거 그 왜? 그 행사 있었던 네, 건 마리스타 수녀회에 있었던 그 2012년이 아니에요? 2013년이죠. 네. 13년 5월. 근데 그 시점에 있었던 그 뭐냐 강연록도 다 조작된 거잖아요. 녹취를 완전히 개판으로 해놨죠. 녹취를 개판을 단어들을 자극적으로 바꾸고. 실제 재판에서는 그걸 다 수정하는 몇백 네. 건을 수정했다고 제가 알고 그러다 있는데. 보니까 사실 이거 내란 음모도 무죄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내란 음모가 무죄인데 야 그거 보면 진짜로 이 판검사들이 머리는 좋아. 그래서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갖다 맞추기를 정말 갖다 잘하는 맞추기 거죠. 잘한 건지 잔머리가 좋은 건지 아무튼 음모는 음모가 없었으나 없는데 어떻게 선동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되지 그죠? 않더라고요. 네.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그것도 아마 그 판검사들은 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박근혜가 퇴진하는 걸 바라진 않지만 박근혜 퇴진은 선동한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로 지금 9년? 네. 네, 또 9년이죠, 9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물론 비정상적인 상황, 박근혜 정권도 아니었던 박근혜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이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왕조. 네, 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난날의 적폐가 그대로 이제 응축돼 있는 상황인데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네. 사회적 논란을 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면 이제 또 종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쉽게 바로 말해서 또 이제 자유한국당도 그렇죠. 네. 그 보수 야당들한테 공격받기 네. 싫다 이거예요. 한상균 위원장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래도 꽤나 석방을 요구한 여론이 높아요. 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까지는 사면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정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이제 걸리는 거죠. 내가 왜 욕 먹어가면서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먼저니까. 욕 어떤 사람이 먼저? 어떤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도대체? 그 논리에서 어떤 사람이 먼저? 네. 그렇게 되는군요. 아마 이제 근데 이석기 의원이 석방이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곧바로 선언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입니다. 그거 안 해도 이미 이미 하고 뭐 있잖아요. 주사파 정권이라고. 근데 이미 아예 규정했는데. 규정하고 이제 네. 뭐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 저는 단식 농성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참 이미 욕을 먹을 대로 먹고 있는데 뭐가 더 두렵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냥 야당한테 욕먹는 건 원래 야당은 정부를 공격하니까 네. 욕하는 건데 이게 이 여론 있잖아요. 사실 여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론을 이렇게 돌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석기 의원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했고 뭐 아로 뭐 혁명 조직 만들어 가지고 국가 전복 하려고 했고 그걸 사실인 걸로 알고 있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도 그 뭐 녹취록이 네. 몇백 군데가 수정이 됐잖아요. 수정된 내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수정되기 전에 그 한국일본가에서 그죠. 터뜨렸던 그 말도 안 되는 네. 문건만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내란 음모가 무죄됐다는 것도 사람들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해. 내란 선동 유죄라고만 보도했지. 네, 그렇죠. 내란 음모 무죄는 아무도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보도를 해도 한 줄
그다음에 내란 선동은 유죄가 몇 줄 막. 왜 내란 선동인가 해서 뭐 쭉 쭉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은 당연히 야, 저 사람은 그래도 감옥 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를 돌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아니 정권 입장에서 이게 옳은 거면은 그걸 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아니 이게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기 싫은 거죠. 내가 왜 이석기 의원을 위해서 왜 내가 그런 노력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먼저라고 했으면 억울한 사람을 가장 앞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란 음모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약간 과격한 발언한 사람 보고 제지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석기 의원이 직접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내란과 전혀 관계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인데 내란 선동으로 그것도 뭐 2, 3년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9년씩이나. 근데 사실 또 진보 진영이 내란을 했다는 것 자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어디 뭐 자유한국당 모르겠고 아무튼 뭐 수구 진영이나 어떤 이제 극좌가 아니구나 극우 단체 쪽에서 내란 음모를 했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는 확실히 내려는 아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막 선동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박근혜 저 아빠가 내란했고 네. 전두환 내란 수괴잖아. 반란 수괴. 네. 제목이 반란 수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게 내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 김대중 뭐 전 대통령 경우에 광주 5.18 국면에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전반적 이게 탄압의 과정이었던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인권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그냥 인기몰이에 여론 눈치를 보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 이건 골 때리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뭐 중앙정보부라든지 안기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뭐 더 나가면 기무사 이런 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서 무슨 간첩 사건이다 뭐 좌익사범을 잡았다 이렇게 한 사건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다 무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재심대들. 뭐 30년 지나가서 다 무죄 받아가지고 국가로부터 지금 그 피해자분들이 배상을 받고 있는데 그때 중앙정보부랑 안기부랑 이런 사람들이 똥 싸놓은 걸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메워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이석기 의원 사건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녹취록 조작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킨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재판부까지 부안해동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또 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에서 네. 김기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것, 이건 몇십 년 후에 또 그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피해 보상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 사건도 어차피 똑같단 말이죠. 네. 국정원이 조작한 사건. 왜 이 문재인 정부 와서 촛불 정부에서도 그래야 되는 건가? 뭔가 이런 시대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이를테면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정상화돼야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 원래는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근혜 시대가 얼마나 이제 썩어 빠졌습니까, 그죠? 썩어 빠진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바꾸려면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문재인 정부가 더욱더 큰 결심을 하고 실제로 이제 남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신념에 맞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양심도 석방을 해야 되지 않나. 사람이 먼저다. 지금. 뭐 사람이 먼저다. 네. 우리는 죽었다 이제 깨어나도 사람이 먼저야. 역사적인 격변기에 보면 특히 이제 뭐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면 감옥에 있는 정치범들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빼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렇네. 어려웠을 때 네. 탄압 뭔가 해방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잡혀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마스티우 감옥 부셨잖아요. 그다음에 뭐 해방 이후 우리나라 서대문 형무소를 그죠. 깨가지고 해방되고 나서 바로 정치범들 이제, 다 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가장 그 국면에서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힘들게 고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그쵸. 거였단 말이에요. 뭐 이석기 의원이나 한상규 위원장이 거기 완전 부합한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부합하죠. 뭐 너무 억울하잖아. 하긴 억울하죠. 아니 박근혜 정권 퇴진에 사실 1등 공신들이에요. 논리가 이런 사람들이. 거죠. 주도자들이었던 김기춘 지금 깜빵 가 있어. 박근혜 깜빵 가 있어. 네. 최순실 깜빵 가 있어. 다 깜빵 가 있다고. 그리고 정권 다 바뀌었고. 근데 아니 왜 피해자들을 석방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유죄라던데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예전에 그렇게 당연히 해왔던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것도 여론이란 것 때문에 그 여론에 맞춰가야 되는 것도 있고 여론을 주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실 맘만 먹으면 여론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정권 입장에서. 지금 지지율이 70%인데 뭘 해도 문재인 다시 대통령이 하는데 딱 한마디 지금. 하면 되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잘못된 이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한마디 딱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네. 그럼 70%의 사람들이 그렇죠. 박수를 치면서 인터넷에서 역시 이미 뭐 분위기 샥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텐데 왜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뜻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네. 크리스마스에도 참 우리 진보는 성냥팔이 너무나 추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밖에 없겠네.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에는 이 억울하게 갇히셨던 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 온다 그래가지고 난 미치겠어요 아주. 그래서 저는 아까 성냥팔이 소녀 비유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성냥팔이 소녀에게는 희망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 2018년. 네.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대격변의 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만큼. 네. 동북아의 문이 열립니까? 그럼요. 활짝 열려. 문재인 정부는 노스 이스트 에이셔. 문재인 정부는 빨리 감옥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네.